자, 어제 그 당대표 선거 토론회가 있었죠. 어제 뭐 많은 분들이 다 보셨을 텐데 이게 토론회인지 아니면은 뭐 그 이비인후과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보기 힘든. 그리고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청래는 뭐 당대표를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진짜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뭐 아까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뻔뻔스럽게 합니다. 진짜 무서울 정도예요.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걸 보면서. 제가 뭐 예전부터 정청래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민주당 정치인인데 최소한의 어떤 그 양심은 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짜 낯빛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하는 거 보면서, 정청래는 이게 당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도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못하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거 영상 자료를 못 찾았는데, 어제 TV 토론을 보다가 제일 열받는 장면이 뭐였냐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제 지적할 수가 없는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아니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선거 때,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수석 최고위원을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정청래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정청래가 김민석을 추천했다. 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저는 이거 100% 거짓말이라고 봐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누구에게 그런 걸 물어보실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수석 최고위원을 누가 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볼, 제가 뭐 아까 뭐 10년 이상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켜본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문제를 물어볼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건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와, 그런 얘기를 뻔뻔하게 하더라고. 그리고 지가 김민석을 추천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 정봉주랑 아삼육 아니에요. 혜태님, 토론회 정청래가 거짓말하면 연기는 바로 잡아줘야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정봉주랑 아삼육 아니야, 정청래랑. 이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 정청래 캠프에 정봉주하고 미키루크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파다한데, 아니 당시에 정봉주가 수석 최고위원 하겠다고 출마를 했는데 정청래가 정봉주를 놔두고 김민석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추천을 했다고? 이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김민석 후보도 이거 거짓말이야, 이걸 현장에서 얘기를 못하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님만 아는 거잖아. 이재명 대통령님만 아는 거 아니에요, 둘이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정청래는 진짜 나쁜 놈인 게, 이런 자는 진짜 정치 못하게 해야 돼. 여의도에서 쫓아내야 돼. 자, 대통령님이 이걸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가 없죠. 그죠? 대통령께서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무슨 소리야, 야 정청래 왜 너 거짓말해, TV 토론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대통령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저기 칠레에 계신데, 산티아고에 계신데, 대통령님 SNS에 좀 써주세요. 이거 너무하잖아. 대통령의 현재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 대통령께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무서운 자입니까, 이 자가. 와, 저는 이 정도면은 진짜, 와, 이거 뭐 사이코패스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 봤어. 그래서 대통령께서 만약에 오늘 독설 라이트를 보고 계시면 SNS에 좀 써주세요.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그래서 이건 정치 생명을 끊어놔야 돼요. 이런 자가 민주당에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의 2030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이용해서 지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거 사실이 아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은 허위 사실이 되면서 정치 인생이 정치 생명이 바로 끝나는 상황 TV 토론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청래의 제가 볼 때는 정치 생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이제 마음만 먹으시면은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다. 아우 좀 해주세요 진짜 꼴 보기 싫어. 자 일단 토론회 영상을 잠깐 주요 대목 함께 보시고 토론회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3명이 어젯밤 첫 번째 TV 토론에 나섰습니다. 후보들은 당대표의 자격과 유시민 작가의 필패론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혼란스러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각각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전당대회를 약 20일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에선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선거 지휘의 한계가 과연 내년에 다시 하신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대표를 안 해보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요. 선거를 지휘한다는 것은 참모가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대표 자격을 두고 벌어진 설전은 최근 유시민 작가의 발언까지 다시 등장하면서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필패론,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노코멘트를 하는 지도부나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패닉이 된 주식시장도 이날 토론의 핵심 주제가 됐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실제로 변동성을 크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송영길, 김민석 후보는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일단은 31일 날 이것이 작동된 걸 보고 바로 안 되면 저는 5천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나 증시안정기금 같은 걸 발동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선 하고 필요하면 바로 한 5천 정도로 올린다든가 이런 접근을 조금 놓고 검토를 해서 좀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당국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대목을 제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시민이 예수입니까? 채팅창에도 보니까 유시민 까면은 뭐 십자가 밟는 거예요? 털레반의 예수가 유시민이었구나. 털레반의 알라, 털레반의 이슬람이니까요. 털레반의 알라가 저기 유시민이었어요. 유시민. 아니 대통령한테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라는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있는데 그걸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시민이 더 소중한 거죠. 응? 누굽니까 정청래한테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유시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유시민 까면 안 돼요? 저 같으면 깐다. 그지? 좀 과한 면이 있다. 이 정도로 수위 조절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아니 그런 거잖아.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좀 과한 것 같다. 털레반들이 이제 뭐 싫어할 수 있으니까 선거 전략상 유시민을 깔 수는 없겠죠. 그거는 이해를 해. 털레반 표를 받아야 그나마 지지율이 나올 텐데 털레반들이 등 돌려버리면 끝나는 거지. 정청래는. 그래도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시민은 반명이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는 못하더라도 유시민 작가가 좀 과한 발언을 했다. 이거 대통령 부적절한 면이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못하는 거야. 왜? 유시민은 예수니까 씨발.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동안 이제 제가 문조털레유, 조털레유 이렇게 했는데 유실금 어르신도 우리 유실금 영감님도 그게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 내가 서열 1인데 내가 신인데 왜 나를 맨 마지막에 넣느냐. 이것 때문에 좀 분노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빼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문은 이제 빠졌으니까 우리 유 선생님이 신의 경지에 있는 분이다. 유 선생님을 까면은 십자가를 밟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바꾸자고요 우리가. 응? 유조털래? 이게 맞잖아. 그지? 유조털래? 응? 유조털래욱?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유가 맨 앞으로 와서 유 조털래? 야,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좀 잘못 알았어. 그 일개 평론가인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이제 평론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신이셨어. 교주. 예. 유시민 선생께서 교주고, 교주 밑에 이제 조국, 김어준, 그리고 이제 정청래가 있는 거니까, 유조털래로 가는 게 맞다, 이게, 지금. 예. 유조털래로 가자, 이제. 예. 그래서, 제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조털래로. 오늘부터 이제 바꾸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 유조털래? 씨발. 복만삼님, 집청래야, 유시민이, 맛쪽의 종파 주지냐? 유조털래민? 유조털래희? 이거 어떻습니까? 최민희는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최민희도 털레반 쪽에서는 서열이 꽤 높은 것 같아. 그래갖고 홀짝 투표 나왔는데, 쟤네들 바보들의 제가 투표 전략이라고 조롱을 하긴 하지만, 최민희한테 일단 몰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성윤, 한민수로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투표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제가. 이렇게 투표하면 안 돼. 그래서, 한 명을 보내고, 한 명을 버리고, 이성윤이나 한민수를 버리고, 털레반들이야말로 몰빵을 해야 돼요. 이성윤하고 최민희, 혹은 최민희하고 한민수로 하나를 정해가지고 몰빵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능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판세를 좀 낙관적으로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눠버리면 최민희가 한 30%를 받아야 셋 다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 예, 30% 받아도 힘들죠, 그죠? 절반 나눠야 되니까 15%고 30% 받아봐야 한 7%, 8% 되는 거니까 지금 30%안 나오잖아.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민희는 꼭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최민희를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유조털래희? 야, 유조털래민? 어떤 게 나은가요? 유조털래희? 어떤 게 더 웃긴가? 유조털래민? 유조털래최? 예, 유조털래희? 이게 웃긴 것 같은데. 예, 유조털래희로 갑시다. 유조털래희가 나왔다. 예, 유시민은 예수였다. 예, 이걸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조털래희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정청래가 진짜 아무 생각 없고 유튜브 보고 정치하는 당대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레버리지 ETF 얘기. 예.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요, 저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거래 중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와, 아니, 저렇게 막 던져놓으면, 그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당정 간에 뭔가 조율이 돼가지고 협의가 돼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여당의 유력한 대표 후보자가 안 그래도 지금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져버리면 이거 누가 감당을 할 거예요? 몇 조 원이 날아가는 거야, 저 말 한마디 때문에.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는 말 한마디에 몇십조, 몇십조가 날아갈 수 있어. 근데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방송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를 막 던져버리면 저거 나중에 누가 감당을 할 겁니까? 이런 나쁜 놈이 어딨어요? 그 피해는 다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 대책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언급을 해야 되는 거야. 특히 경제 관련된 건. 경제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진짜 무책임하고 아무 생각 없고, 예? 진짜 나라 말아먹을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 선거 이기려고 지금 나라를 1년 내내 얼마나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검찰개혁, 정청래가 진짜로 여러분, 검찰개혁에 진정성이 있어가지고 말끝마다 검찰개혁 하는 거 같으세요? 저러는 목적, 보안사건 폐지 가지고 저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자기 당대표 선거하는데
검찰개혁 이슈가 그저 부각이 되면은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나라가 시끄럽거나 말거나 내 정치에 유리하면은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거야. 저 어제도 저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저게. 안 그래도 불안정한 시장에 완전히 뭐 소금을 불을 질러버리는 거 아니에요? 불을 질러버리는 거. 그래서 피해를 본 국민들은 누가 보상을 할 거예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황당하더라고. 아니 저런 중요한 발언을 아무런 정부와 청와대와의 협의도 없이 그냥 막 던지나? 진짜 말아먹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그냥 세게만 얘기해서 저거 제가 볼 때는 그 김어준 방송 보고 저렇게 떠드는 거죠. 제가 김어준 방송을 안 봐가지고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ETF 거래 중지 혹은 뭐 ETF 폐지 이런 얘기가 제가 볼 때는 뉴스공장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튜버야 본인이? 무슨 뭐 김어준 몸쪽입니까? 그러니까 레가 마지막에 가는 게 맞아요, 그죠? 유조털레가 딱 맞는 거야. 유조털레 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강수 아니 이게 그 무슨 평론가 얘기를 듣고 이게 국민들 정말 그 저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 여당 대표가 일개 유튜버잖아. 유튜브에 나오는 평론가 얘기를 듣고 저런 말을 막 내뱉어 버리면은 감당이 됩니까? 자, 그리고 어제 이제 토론에 나왔던 재밌는 장면들 몇 가지만 다 보셨겠지만은 또 제 방송에서도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고 가야죠. 어제 보니까 또 김민석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 선거운동 하려다가 이것도 영상 잠깐 만나보고 가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선당우사 실제로 자기 이익을 과 무관하게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저는 당원들이 요구하는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후보께서는 저의 이러한 더 컷 유세단 지원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하신 일이 아주 좋고요. 그것을 하시기 몇 년 전에 저도 낙천되었을 때 낙천자 유세단은 그동안의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공천 탈락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서울 광진갑 지원 유세. 저희 이름이 화려한 부활인데요. 민주당이 다시 일어서는데 힘을 보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리알 유세단이라고 해서 바로 그 전신인 활동을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 바로 그 전신인 활동을 처음 저는 저 참 웃기죠. 아니 그 컷오프 돼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다. 이게 정청래 제가 볼 땐 정치 인생의 유일한 업적이에요. 유일한 치적이야. 아니 의정활동을 그동안 10년 넘게 하면서 본인이 내세울 성과가 컷오프 됐는데 유세단을 만들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보세요. 정청래가 선거운동 하면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해야 되잖아. 뭐 후보들은 자기 어필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김민석 후보도 과거에 뭐 민주당 이름을 지켰던 일,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뭐 성과를 냈던 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어필을 하잖아. 그리고 뭐 송영길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 2022년 대선 때 진짜 그 머리 깨지면서 망치 맞아가면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양보를 했다. 또 당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탈당을 해가지고 무죄를 입증하고 뭐 돌아왔다. 뭐 자랑할 일이 많잖아. 스토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 근데 정청래 이거 나 컷오프 돼가지고 그 더 컷 유세단을 내가 이끌었다. 이건 왜
정청래가 자랑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청래가 자랑하는 정청래 아니 내가 들어본 게 없어서 그래요. 없어요. 노사모에 가입했다. 아니 노사모 가입한 게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도 없어.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그 더컷 유세단이라는 게 이거 10년도 더 된 거 아닌가? 응? 아니 자기 정치 인생에 내세울 게 컷오프 당한 거밖에 없냐고. 그나마도 이제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김민석이 원조였다라는 오리알 유세단 김민석이 원조였다라는 걸 자랑을 해주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짓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보안사건 폐지 문제 5월달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당에 빨리 좀 5월 중에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걸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까?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김민석 후보가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바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요걸 어떻게 넘어갈까 이렇게 봤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영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차 검찰개혁안을 정부에 보낼 때 정청래 대표께서 당시에 보내라 그래서 보낸 내용을 그대로 보냈는데 마치 정부의 안이 전혀 잘못되어서 그걸 본인께서 고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제가 5월에 정부의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처리하자 의견을 물었더니 그렇게 하면 법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걸 당에서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과 정부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개혁성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십니까? 당에게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다는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습니까? 그것이 당에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표를 패싱한 적이 없고 패싱이 불가능합니다. 당정협의는. 그렇기 때문에 1차에도 당시의 논의선이었던 정책위 의장을 통해서 우리는 당대표에게 보고되는 것으로 듣고 있었고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 골자의 법안을 5월에 처리하자고 할 때에도 그런 골자를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당에서 오케이 했다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것입니다. 당정협의라는 것이 다 협의가 돼서 진행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기는 황당하죠, 여러분. 너무나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를 패싱을 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전달이 안 됐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당정협의회를 해서 정책위 의장하고 조율을 하면 정책위 의장은 그 조율 과정을 당연히 당대표에게 혹은 원내대표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거 아니야. 와, 그런데 자기는 직접 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는 최고위원들이 이거는 증언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최고위원회에서 당정 협의된 내용이 단 한 번도 공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뭡니까, 여러분? 저게 지금 애매해요. 근데 정청래가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어. 저는 제가 볼 때는 허위사실 유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거 고발 조치해야 돼요. 왜 허위사실 유포라고 제가 보냐면은 전에 방송에 나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김민석 총리한테 전화를 받지 못했다. 내가 직접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이게 빠져나가려고 머리 굴리는구나.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느꼈어. 그거는 팩트일 수 있으니까, 그죠?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총리가 당대표에게 직접 전화했을 리는 없는 거죠, 이게. 그리고 원내대표한테 직접 전화했을 리는 없는 거예요. 왜? 당정협의회라는 게 있으니까. 당정협의를 통해서 한정의 정책위 의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지. 그걸 왜 직접 전달을 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 저는 이걸 실수로 한 것 같아, 정청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아마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 내가 김민석 총리에게 직접 전화 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
그래야 법을 빠져나가거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패싱을 했다 그랬어요.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그랬어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이 되는 거예요. 왜? 한정회를 통해서 전달이 된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아마 TV 토론을 하니까 막 카메라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이 막 시끄러워진 거지. 그지? 그리고 정청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제 토론회를 하는데. 송영길 얘기 들어야죠. 김민석 얘기 들어야죠. 예? 습도 해야죠. 가래도 학도 해야죠. 막 정신 하나도 없잖아. 그죠? 지상파 토론회는 막 하는 카메라는 막 돌아가죠. 김민석은 또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야지. 송영길도 때리지. 김민석도 때리지. 사방에서 때리지. 가래도 학도 해야 되지. 습도 해야 되지. 막 정신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원래 전화를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김민석 총리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거 까먹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패싱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패싱된 거는 이거는 표현이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팩트지만 팩트일 가능성이 높지만은 패싱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패싱은 허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이거는. 왜?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당대표에게 보고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당대표한테 보고 안 하고 검찰개혁 문제를 정부하고 협의를 한다고? 정책위 의장이? 그래서 이거는 100% 거짓말인 거예요.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분명하고요.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지상파 토론회라는 온 국민이 다 볼 수도 있는 그런 공간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선고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이제 정치 생명 끝나는 거죠. 당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태가 됐다. 아까 보니까 뭐 사세행에서 내일 고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세행이 이제, 황천행으로 보내주는 거죠. 정청래를. 이건 이제 고발되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온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도 없고, 이건 바로 가는 거예요.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은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정청래가 피선거권이 다음 총선에는 우리가 안 보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거죠.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저거 하나로 정청래는 제가 볼 때는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혜태님 계속 볼펜 들었다 놨다. 근데 최평님 청래 거짓말 저대로 묻히나요? 안 묻힌다는 거죠 지금. 고발을 한다니까. 자, 그리고요,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요것도 오늘 김민석 후보가 그 경향TV에 출연을 해서 어제 정청래가 했던 또 거짓말을 확인을 해줬어요. 이것까지 이제 고발을 당하는 거죠. 거짓말로 일어선 자, 결국 거짓말로 망하게 된다. 라는 교훈을 정청래가 남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요, 오늘 경향TV에서 김민석 후보가 증언한 내용 일단 영상 함께 보시죠. 이거 참 이상했는데 지방선거 다음 날에 그 정청래 대표가 승리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거를 당정청이 조율했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는데 6월 4일 날 당정청이 사실상 조율해서 당대표의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런 일은 당연히 없죠. 너무나 황당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진상은? 진상이랄 게 없이 없죠. 그런 일은. 당정청이 선거 결과에 대한 규정을 협의할 정도로 평화롭지 않았죠. 다들 멘붕이 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사과도 하고 표정 관리가 며칠 안 됐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성공이라고 하긴 어렵다. 이겨야 할 곳에서 이기지 못하고 가장 완곡한 형태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선거라는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참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청래가 이제 당정청이 조율을 해가지고 승리한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 거짓말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그 대통령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어요. 월요일에 있었잖아, 그죠? 수요일에 선거가 끝났는데, 월요일에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거는 뭐 이겼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밝히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청래는 입 다물고 있다가 그 뒤에, 뭐, 정권은 짧다. 뭐 이 얘기했죠. 정청래가. 정권을 짧다. 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에서 뭐 이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통령께서 졌다고 하는 선거를 이겼다고 주장을 하나. 이래가지고 이제 시끄러워졌던 거야. 따라서 대통령께서 먼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청래의 주장대로 조율됐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바로 유럽 순방을 떠나셨잖아. 응? 기자간담회 하고 그 다음에 유럽 순방을 바로 떠나셨잖아요. 그 뭐가 지금 이게 조율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홍익표 정무수석에 대해서 뭐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홍익표가 그래 뭐 말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그래도 정청래가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당정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하고도 조율을 했단 얘기잖아. 그 정부는 누굽니까? 당시에? 아니 김민석 총리가 당사자잖아. 예? 김민석 총리가 정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고 정청래가 당인 거잖아. 그리고 당정청이 협의를 했다는 얘기는 이재명, 김민석, 그리고 정청래가 조율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 정이 없잖아요. 정이 아니래잖아. 정이 아니래잖아. 이것도 거짓말인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양치기 소년의 경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예, 아이고 두야님. 까왕 어르신, 당청이면 당청이지. 정부가 선거에 관해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선거 개입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정청래가 그동안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많이 봐준 거예요. 1년 내내 거짓말을 했잖아. 그죠? 여러분 기억나는 제일 큰 거짓말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그거 기억나시죠?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내왔잖아. 그거 관련해서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갑자기 이제 김병기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나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김병기의 단독 범행이다. 그래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공격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 정청래한테 물어보라고 그래.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응?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래도 여당 대표니까 이게 체면을 살려줘야 되잖아. 그 외에도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었어요. 뭐 청와대하고 뭐 조율이 됐다는 둥, 뭐 대통령의 뜻이라는 둥 수많은 거짓말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들을 그동안 체면 살려주려고 다 덮어준 거야 이거를. 대통령님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다 덮어준 거예요. 그래 이게 거짓말을 해도 야 이거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게 양치기 소년이 된 거야 이놈이.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우리 편끼리니까 자꾸 봐주니까 거짓말이 이제는 완전히 습관화가 돼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단계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뻔뻔스럽게 지금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잡았어야 된다 지금. 처음부터 바로 잡았어야 돼요. 그건 좀 아쉬움이 있어. 처음에 거짓말 했을 때 아무리 당대표라도 바로 잡았으면 아까 뭐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를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순진했던 게 뭐냐 하면은 그러고 그걸 덮어줬어. 근데 덮어주고 본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렸잖아요. 저는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거야. 김병기가 다 까야 된다. 왜 안 까냐? 그래서 그동안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대통령
개까지 덤벼드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온 국민들이 이제 국민들한테도 덤벼드는 거지.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 저런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뻔뻔스럽게. 진짜 얼굴색 하나 안 변하잖아요. 자,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가시죠. 우리 송영길 의원도 어제 참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한미 FTA 결국은 시원하게 이제 당했죠. 한미 FTA 왜 그때 송영길을 제명하자고 그랬나? 또 기억이 안 난다. 야, 그런 게 기억이 안 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하고 정청래하고는 제가 보니까 오랫동안 이게 원수지간이었더만. 송영길 의원이 저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정청래가 한미 FTA를 찬성했던 그 송영길을 제명하자고 했다. 이런 일이 아니 동료 의원을 제명하자고 한 일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것도 거짓말이잖아. 사실 딱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아니 민주당 의원들끼리 누구를 제명하자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할 일이 많지 않잖아. 응? 그 송영길이라는 거물 정치인을 제명을 하자고 떠들어 대놓고 그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게 물론 뭐 기억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하기는 뭐 어려운 점은 있지만요. 아무튼 거기서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더라고. 그러다가 조국 당과의 합당 문제 관련해서 송영길 의원이 시원하게 정청래를 참교육을 했습니다. 이것도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총선 승리,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 그리고 제5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6.3 지방선거 때 울산에서 연대하면 승리했고 평택은 분열해서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통합하고 또 당 밖으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빨리 추진하고 그리고 진보당, 정의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과는 손잡고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때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후보를 내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라도 단일 후보를 내서 보수 세력과 1대1로 맞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에 저는 민주당 정체성과 그리고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그리고 내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관계상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께서 또 이런 부분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통 통합과 당 밖으로의 통합과 연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통합하면 이긴다던데 정청래 후보님이 아까 공천 못 받고 유세를 하면서 했던 지난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그 총선은 21대였죠. 그때 민주당이 123석, 122석이 국민의힘이었잖아요. 새누리당. 안철수 당이 38석을 얻었어요. 그 단일 안 해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무슨 조국혁신당과 통합해서 이겼습니까? 진보당하고 했지. 0.8%짜리 조국혁신.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하면 이긴다는 것은 저는 바로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야권 세력이 통합되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하는데 사실상 저는 이 당대표가 된다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는 1년 뒤로 미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030 없이 2030 없다는 게 제 슬로건인데 정말 우리 젊은 2030 세력을 확장시키는 노력을 1년 동안 하고 오히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열석으로 낮춰가지고 그들이 마음껏 진보 영역을 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안별로 연대하다가 총선이 다가오면 그때 이 문제를 상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승리, 대선 승리. 자, 정청래가 이제 합당 문제 얘기했다가 가만히 있는 조국만 의문의 일패를 했어요. 조국을 2번 죽이는 팀킬을 하고 있는 거죠. 0.8% 당하고 뭘 합당을 해가지고 무슨 뭐 승리를 하느냐. 그리고 뭐 과거의 얘기까지 하면서 그때 이제 민주당이 선거를 진 건 아니죠. 국민의힘하고 분열이 돼가지고 국민의당하고 분열이 돼서 뭐 엇비슷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뭐 국민의당이 승리한 곳이 이제 대부분 호남이었기 때문에 그 의석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민주당의 의석이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문재인이 호남에 있는 정치인들을 홀대하는 이른바 뭐 친문 패권주의라고 지금 이제 평가가 되는데 그 당시 뭐 다 쫓아낸 거 아닙니까? 김종인, 안철수, 뭐 박지원, 정동영 뭐 등등 해서 다 쫓아내버려서 호남에서 이제 민주당이 심판을 받은 거죠.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근데 호남의 의석수하고 그러니까 국민의당 의석수하고
호남은 원래 이제 민주당 거였으니까 문재인이 똑바로만 했으면은 호남을 다 날려먹는 38석이나 날려먹는 일이 안 벌어졌을 거잖아요. 근데 어쨌건 국민의당 38석하고 민주당이 124석이었나요? 예, 124석하고 합치면 몇 석입니까, 여러분? 그때도 민주진보 진영이 160석이 넘는 의석으로 이긴 거예요. 그때도. 근데 민주당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호남에서 심판받은 것 뿐이지, 자, 국민의당하고 분열이 돼가지고, 국민의당이 다른 지역에서 승리한 곳이 있습니까? 호남 제외하고? 없잖아요. 근데 뭘 합당을 안 하면은 진다라는 계산이 어디서 나오고, 예? 무슨 진짜 0.8% 정당이랑 합당을 해서 무슨 이득이 있고, 오히려 2030이, 송영길 후보 이야기대로 2030이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문제가 2030하고 완전히 선을 긋는 거예요. 조국을 받아준다라는 건 민주당이 2030하고 완전히 선을 긋겠다. 우리 옛날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 전에 합당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 되고, 이게 전략적으로 봐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오른쪽으로 확장을 하는 거잖아. 그럼 왼쪽이 넓어질 거 아니야. 그 니들끼리 모여서 해라 이거예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진보당에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진보층들, 막 검찰개혁, 뭐 보안사건 폐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불만이 생겼잖아. 지금 털레반들이 털레반들이 불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털레반들이 가라 이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조국당으로 가라. 지금 정청래 지지율이 한 30% 나오잖아? 30%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싫은 거잖아, 지금. 반명인 거잖아. 반명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당원 중에 30%는 이재명 대통령이 싫은 거야.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이 싫은 거예요. 그죠? 이쪽을 챙겨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번에 정청래를 찍은 사람은 정청래와 함께 그대로 조국당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달달하게 조청당을 만들어라. 조국 청래당을 만들어라 이거야. 그러면은 정청래가 여론조사 해보면은 한 30% 나오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뭐 정청래를 막 20% 30% 찍잖아. 그러면은 정청래가 진보층도 가져가고 털레반도 가져가고 국민의힘도 가져올 거 아니야. 국민의힘 애들도 좋아하더만. 그래가지고 조국당을 뭐 한 30% 40% 이런 당을 만들으라고. 아니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저는 김민석 후보도 그렇다고 봐. 털레반들 다 나가라. 나가가지고 조청당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진보 개혁 정당을 만들어라 이거야. 아니면은 다 합쳐. 저기 진보당, 그 기본소득당, 뭐 사회민주당, 그 다음에 조청당, 조국당, 청래당, 이걸 다 합쳐. 엄청 크잖아. 교섭단체 되잖아요. 청래당 한 10명 데리고 나가. 괜찮아. 청래당 한 10명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조국당 12석 있고, 진보당 4석 있나요? 4석 있고, 뭐 합치면은 대충, 그 무소속도 있고, 거기 있잖아. 최혁진. 민주당 못 들어가가지고 안달이 났던데. 그래서 다 데려가라 이거야. 무소속까지 싹 데려가가지고 여기다 조청당을 만들어라. 다 통합해가지고 진보 조청당. 좋네 이거. 아주 달달하네 이름이. 진보 조청당으로, 아니면 진보 사회민주 조청당으로 뭐 이렇게 하든지, 진보 사회민주 기본소득 조청당 이러면 되잖아. 그냥 큰 틀을 만들라는 거예요. 진보 정당을, 진보 개혁 정당을. 커피 한 잔의 여유님, 제발 조국당으로 가라.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민주시민 발목 잡지 말고 제발 좀 빨리 떠나줘라. 그러면 민주당이 왼쪽을 비워놓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자 이쪽이 한 20% 먹어도, 그죠? 조청당이 한 20% 먹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한 40% 먹고, 그럼 둘을 합치면 60%잖아. 이게 구조적 다수라는 거야. 민주당이 다 먹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청당 20%, 그 다음에 민주당 40% 합쳐가지고 60%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총선 대선 때 선거 때는 후보 단일화를 하라고 뭐 경선을 하건 뭐라 하건 후보 단일화를 하고 그죠? 그럼 이쪽 진보 정당 쪽도 조금 나눠주고 민주당이 또 진보 정당 쪽에서는 민주당 또 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윈윈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거지 이게 구조적 다수론이에요 여러분. 응? 유시민이 헛다리 짚듯이 민주당이 다 먹는다가 구조적 다수론이 아니고 민주당은 오른쪽으로 가고 청래당하고 조국당은 왼쪽으로 가서 왼쪽을 먹고 민주당은 오른쪽 먹고 이걸 합쳐가지고 60% 이상 구조적으로 다수를 만들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덕질 좀 하게 해주라님. 혹시 임미애가 조국당이랑 합당해야 한다고 했던 건 친청표 가져오려는 전략인가요? 그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죠? 친문표가 있잖아.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선거 때잖아 지금. 그리고 임미애 후보가 그 TK 후보잖아요. TK, PK 이쪽을 지금 대표하는 그런 후보기 때문에 영남권에는 이제 그 친문 성향의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많아요. 그걸 일단 먹어야 돼. 그래서 선거 때는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아니 임미애 후보가 설령 본인은 합당파야. 난 합당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최고위원이 됐는데 임미애가 혼자서 합당하자고 떠든다고 합당이 돼요 여러분? 아니 지금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민주당 당원의 80% 조국당 당원의 80%가 찬성을 하면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리고 송영길 지금 후보가 하는 얘기 보세요. 뭔 상관이 있냐고. 지금 임미가 혼자서 합당을 하겠다라고 떠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될 상황이에요. 최고위원 한 명이 합당 문제를 해결을 해? 근데 임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건 영남권에서 표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쪽에 친문들이 많잖아. 그리고 문재인이 빠졌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자기는 또 자기 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말 한마디 한 거를 그냥 사사건건 큰 흐름을 봐야지. 말 한마디에 그냥 일희일비 해가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왜 이렇게 왜들 그래? 그냥 친명이라니까. 그냥 친명인 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민석이 보증을 해줬으면 그냥 믿어주는 거지 우리가. 김민석을 여러분들이 지지를 하잖아. 근데 김민석이 보증을 했잖아. 그러면 김민석을 믿고 가는 거지 이게. 진짜 난 진짜 미치겠어.